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숲을 읽어주는 자매지축행자 마술사입니다. 말과 글은 시작이 절반. 강원구. 말과 글은 시작이 절반. 첫무리 시작 방법 16가지. 말과 글의 성패는 첫 마디, 첫 문장에서 8걸음 난다. 거꾸로 얘기하면 출발해서 실패하면 독자와 청중은 떠난다. 그런 점에서 글의 시작은 유혹이어야 한다. 치명적인 유혹이면 더욱 좋다. 그러나 쉽지 않다. 시작은 누구에게나 어렵다. 글이 밥이 되는 전업 작가에게도 그렇고 말로 먹고 사는 정치인에게도 그렇다. 왜 그럴까? 긴장하기 때문이다. 긴장하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다. 첫째는 눈이 높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 글쓰기가 아닌 글젓기를 하려고 한다. 글짓기는 농사짓기와 같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다. 욕심을 부리자. 나중에 고친다는 생각으로 일단 쓰고 보자. 시작하는 용기가 글쓰기의 첫걸음이다. 다른 하나는 남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검열한다. 이렇게 쓰면 남들이 저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럴 사람 없다. 설사 있더라도 나중 일이다. 머릿속에 빨간 펜 선생님을 지우자. 노무현 대통령은 늘 의례적인 시작을 피하려고 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시작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에 반해 김대중 대통령은 격식을 갖춘 출발을 선택했다. 어느 쪽을 택각은 글 쓰고 말하는 사람의 자유다. 그러나 그 자유는 시작이 준비된 사람에게만 허용된다. 한마디 해야 하는 자리가 있다.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언젠가 올 수 있는 재앙과 같은 것이다. 아무 대비 없이 살다가는 갑작스럽게 재앙이 닥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 입도 못 댈 수 있다. 사람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나는 이런 경우에 대비해 몇 가지 팁을 머리에 넣고 다닌다. 사회자나 주최석에서는 나를 배려해 준다고 한 말씀을 꺼냈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봉변이 되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소감. 기쁘다든가 영광스럽다든가 반갑다든가 이런 말로 그 자리에 참석한 소회를 밝히는 것이다. 이것은 두 대통령 모두 자주 썼던 서두였다. 하지만 자신을 과도하게 낮추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대통령은 영광스럽다는 등의 표현을 쓰지 않는다. 대통령으로서 군인이나 경찰, 젊은이들이 모인 행사에서는 여러분을 보니 믿음직하다, 자랑스럽다 이런 말도 자연스럽다. 당연한 얘기지만 현장에 가서 느낀 것만을 소감으로 말할 필요는 없다. 소감으로 말을 시작할 거면 준비해 가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개인적인 인연이나 에피소드. 노무현 대통령이 간혹 썼던 방식이다. 2003년 10월 서울 YMCA 창립 10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의 서두 연설이다. 저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YMCA 회원입니다. 그리고 목사님, 기독교인과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항상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2005년 2월 오마이뉴스 창간 5주년 축하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됐다. 창간되고 한 달쯤 지나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오마이뉴스나 저에 대한 평가는 과연 될까였습니다. 그러나 됐습니다. 나도 배워서 써먹었다. 참여정부 이후에 정경련에 가서 강연할 일이 있었다. 서두를 무슨 말로 시작할까 고민했다. 사실은 이 고민이 해결되면 그 다음은 어렵지 않다. 결국 이 말로 시작했다. 나는 김우중, 조성래 두 분의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정경련의 한 식구와 같습니다.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행사 장소에 대한 의미 부여. 행사 장소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소감을 밝힌다. 2005년 12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착공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축사를 남겼다. 문화전당이 들어서게 될 이곳 금남로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자랑스러운 역사의 현장입니다. 2005년 10월 국립중앙박물관 개관 기념식 연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곳 용산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청나라와 일본, 미국의 군대가 번갈아 주둔해 왔던 곳입니다. 겸양. 자기가 말해야 할 순서에 앞서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소개말을 받아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순발력이 있어 보이고 자연스럽기도 하다.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는 행사 주최 측에서 대통령을 소개한다. 당연히 최상의 예우를 갖춰 소개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그 소개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말을 시작하는 것은 왠지 어색하다. 적어도 가분한 소개에 감사하다는 한마디는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말을 떼기 시작하면 말하는 사람도 편안하고 분위기도 나쁘지 않다. 관계자에 대한 감사 표시. 김대중 대통령은 칭찬에 인색하지 않았다. 아낌없이 칭찬했다. 누군가를 언급하는 것, 즉 거명하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의 말과 글에서는 엄청난 칭찬이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는 대통령이 군의 시찰을 가서 아무나 쿡 찔러 직속상관 관동 성명만 대도 성진이 될 정도였다는 확인되지 않은 말도 있지 않은가. 그러니 할 말이 생각나지 않거든 그 자리에서 감사한 사람만 얘기해도 본전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람은 자기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 의표를 찌르는 시작. 뜬금없이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일종의 충격 요법이다. 귀를 번쩍 뜨이게 하는 강렬한 첫마디는 분위기를 압도할 수 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노예로 태어나 미 정부 고위직에 임명된 최초의 흑인인 프레드릭 더글러스는 1852년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에 초대되어 연설의 수도를 이렇게 시작했다. 미안합니다만 왜 저를 불렀습니까? 저와 제가 대변하는 사람들은 이날을 경축할 이유가 없습니다. 청중의 집중도가 어땠을지는 굳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제47주년 4.19 혁명기념사에서 자신이 그동안 4.19 혁명기념 행사에 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 얘기하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4.19의 의미를 얘기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통상적인 기념사와는 다른 시작이었다. 저는 그동안 4.19가 되면 기념식과는 별도로 아침 참배만 했습니다. 4.19의 역사적 의의와 비중에 비추어 이상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간행으로만 알고 메태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유가족 대표로부터 기념식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보니 그동안 정통성 없는 정권이 해오던 간행을 생각 없이 따라해왔던 일이 무척 부끄럽고 미안했습니다. 2007년 제47주는 4.19 혁명 기념사. 거두절미 방식으로 가장 인상 깊게 시작한 것은 2006년 4월에 발표한 한일 관계에 대한 특별 담화문이라고 생각한다. 바로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로 시작하는 명문이다. 질문으로 시작. 긴장감을 높이고 말하는 사람의 부담을 청중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다. 청중을 자기의 연설이나 글 안에 끌어들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당신은 구경꾼이 아니야. 정신 바짝 차려 하는 말로 시작하는 것이다. 두 대통령 모두 국민의 생각만큼 민주주의가 성장하고 나라가 발전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물었다. 이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2008년 1월 이명박 당선인이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관해 묻기만 하는 것으로 기자회견문을 작성했다. 우리 정부가 큰 정부입니까? 크다면 세계에서 몇 번째나 큰 정부입니까? 공무원 숫자, 재정 규모, 복지의 크기, 각기 세계에서 몇 번째나 큰 정부인지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2008년 정부 조직 개편안 관련 긴급 기자회견 겸문. 연이어서 조목조목 물어본다. 연설 중반부까지 질문이 물음 40개 가까이 이어진다. 대통령은 이렇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생각하는 기회를 주고자 했다. 최근 사건 및 뉴스 언급, 최근에 있었던 일에 관해 언급한다. 이것은 널리 쓰이는 방식이다. 시의성이 있고 주목도도 높일 수 있다. 2005년 4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원법회에서 노 대통령은 먼저 산불로 인해 낙산사가 크게 훼손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라고 시작했다. 통계 자료 제시, 자신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된 통계 수치를 나열하고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말하는 것으로 출발한다. 인간적으로 솔직하게 시작.
다소 서툴더라도 계산되지 않은 솔직함과 멋쩍은 표정으로 시작하는 것이 치장된 수사와 형식적인 말보다 훨씬 반응은 좋다. 이런 자리 처음입니다. 어디 가서 말을 잘 못합니다. 많이 떨립니다. 이렇게 첫 마디를 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하다. 그 다음 말이 훨씬 수월해진다. 듣는 사람들도 말하는 사람의 편이 된다. 하고자 하는 말의 요점,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의 요지를 얘기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혹은 결론부터 얘기한다고 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의 요점을 얘기한다. 친절하고 안정감 있는 방법이다. 특별한 연출도 필요 없다. 내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담담하게 하면 된다. 약간의 연출을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무슨 얘기로 시작할지 고민했다 정도가 될 것이다. 초보일수록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무난하다. 고수가 될수록 기본으로 돌아간다고 했던가. 김대중 대통령은 이 방식을 자주 사용했다. 유익 강조. 내 글을 다 읽었을 때, 내 말을 끝까지 들었을 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지를 서두에서 알려주는 것이다. 글쓰기에 관한 오늘 내 강연을 다 듣고 나면 적어도 글을 쓰는 것이 두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강연을 들으면 자기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호기심이 집중도를 높인다. 정의. 명제 행태로 자신의 글 속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시작하는 것이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그 자체가 서민생활입니다. 신국토 구상은 국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희망의 선언입니다. 제17대 국회야말로 진정한 국민의 국회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어받기. 연설의 경우 앞서 발표하신 혁신 사례 하나하나 모두 기하고 값진 성과들입니다와 같이 앞 프로그램을 적절히 반영해서 자연스럽게 시작한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어서 뒤에 얘기하는 사람이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앞서 얘기한 사람에 대한 칭찬으로 시작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다. 속담이나 격언 인용. 이때 인용하는 내용은 본문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암시를 줄 수 있는 것이 좋으며 자기 주장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침묵. 특별한 경우에는 침묵으로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다. 말을 하려고 단상에 오른 사람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청중을 응시할 때 집중도는 최고조로 이른다. 2011년 1월 미국 애리조나주 총기 사건 추모식 연설 도중 오바마는 희생자의 이름을 부르다 50여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 시작을 너무 길게 끄면 안 된다. 사람들은 본론을 듣고 싶어한다. 오죽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글의 시작은 유혹이며 유혹은 짧을수록 좋다고 했겠는가. 정 시작할 말이 생각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로 시작하자. 꼭 멋있게 시작할 필요는 없다. 평범한 시작이 어설픈 시도보다 나을 수도 있다. 2004년 6월 제17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노무현 대통령이 연설했다. 어떻게 시작을 할지 연설 비서관실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다음이 고민 끝에 내린 내미 몇 가지 후보였다. 첫째, 족구로 시작. 브라질에서는 국회를 고장난 에어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17대 국회는 성능 좋은 에어컨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둘째, 여야 진보 진영의 특정 의원을 거명하면서 친근감 표시. 셋째, 제17대 국회부터 한글 명표를 사용하게 된 것을 언급하며 달라진 국회 이야기로 시작. 넷째,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기억 언급. 하지만 대통령은 어느 것도 채택하지 않았다. 연설은 이렇게 시작됐다. 제17대 국회 개원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제17대 국회야말로 진정한 국민의 국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태준의 문장 강화에 나오는 다음 구절의 충실한 시작이었다. 그래서 첫 마디가 기흉을 좌우하는 수가 많다. 너무 덤비지 말 것이다. 너무 긴장하지 말 것이다. 기희하려 하지 말고 평범하면 된다. 글의 첫머리를 찾는데 막막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방법을 제안해본다. 국가기록원 사이트에 가보라. 대통령의 과거 연설문을 모아놓았다. 또한 청와대나 총리실 홈페이지에도 현직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연설문이 올라와 있다. 대통령 연설문에는 거의 모든 종류의 행사가 망라되어 있다.
자신이 쓰고자 하는 유사한 계기에 대통령은 어떻게 시작했는지 참고해보라. 분명히 단초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